영화 단골 소재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흉악한 죄악을 자행했거나 자살한 시체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흡혈귀로 인간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존재가 뱀파이어이다.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거나 자살한 시체 등이 심야의 무덤을 떠나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인간을 만나면 공격해 신선한 피를 먹는 존재이다. 간혹 박쥐로 변장해 다니기도 한다. 이들은 날이 밝아오면 다시 자신들이 묻혀있던 무덤의 관을 열고 땅속 깊숙이 들어가 수면에 빠지는 행동을 보인다. 뱀파이어의 공격을 받은 희생자들은 죽은 뒤에 뱀파이어가 된다. 흡혈귀 전설은 슬라브 지역과 헝가리 지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동유럽 트란실바니아 지역에서 유래된 뱀파이어는 1930년대 번성기를 이루었던 독일 표현주의와 결합되면서 음습하고 어두운 공포, 영화의 한 부류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1730년부터 1735년까지 헝가리에서는 흡혈귀 소문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패닉 현상에 빠질 정도로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후 뱀파이어 존재는 아시아와 전 유럽에 걸쳐 퍼져 이들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에는 여러 악마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다. 흡혈귀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브람 스토커가 1897년 드라큘라를 발표하면서 대중들에게 폭넓게 알려지기 시작해 두려움과 동시에 왠지 친숙한 존재로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의 여류 작가 앤 라이스가 다시 뱀파이어 소설을 발표해 베스트셀러에 진입시키면서 영화와 TV,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각광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앤 라이스는 뱀파이어 연대기 3부작을 발표해 명성을 얻었다. 이 원작은 현재의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해서 이곳에서 200년 동안 거주하고 있던 흡혈귀 루이스의 인생 여정을 인터뷰하는 것으로 꾸며진 이색 소설. 작가 라이스가 5살 된 딸이 백혈병으로 죽은 뒤 슬픔을 달래기 위해 집필했다고 알려져 더욱 이목을 끈 작품이다. 그녀의 대표작이 된 뱀파이어 연대기는 흡혈귀 레스타트, 저주받은 여왕, 육체도둑, 이야기 등의 에피소드로 꾸며져 있다. 라이스는 앤 램프링이라는 가명으로 에로 소설인 에덴으로 가는 비상구를 발표했다. 뱀파이어 연대기는 1994년 닐 조단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흔히 뱀파이어는 백지장 같은 창백한 얼굴, 고양이 눈빛 같은 반짝이는 눈동자, 툭 튀어나온 뻐드렁니 등을 전형적인 외모 스타일로 갖고 있어 희생자의 목을 물어 피를 빨아먹는 행태를 보여준다. 이들 뱀파이어는 그림자가 없고 거울에 비추어도 외모가 보이지 않는다. 공포스런 존재인 뱀파이어는 십자가를 보여주거나 잠을 잘 때 목 주변에 마늘로 장식한 화환을 걸어두면 접근하지 못하고 심장 부위에 말뚝을 박은 뒤 몸체를 불에 태우거나 대낮에 그들이 잠자고 있는 곳을 파괴하면 이들을 영원히 퇴치시킬 수 있는 비법으로 알려져 있다. 뱀파이어 소재의 영화들은 1980년대 들어서는 에이즈의 만연으로 남녀 간의 애정이 이해타산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고발해주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런 와중에 조엘 슈마허 감독의 1987년 로스트 보이와 캐슬린, 비겔로우 감독의 1987년작 죽음의 키스 등은 바로 전통적인 가족 질서의 붕괴를 담아내 주목을 받았던 작품들이다. 로스트 보이와 죽음의 키스에서 남자 주인공들은 뱀파이어임을 의식적으로 감춘 소녀에게 매력을 느껴 성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후 뱀파이어 무리들에게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남자 주인공들은 자신이 이들과 결합하는 것에 완강히 거부하면서 숱한 난관을 극복한 뒤 다시 이전에 평온했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 뱀파이어 소재의 영화는 1920년대 독일 표현주의 시대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스페라투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소재는 곧이어 할리우드로 전파돼 드라큘라와 뱀파이어 등 일련의 흡혈귀 영화가 만들어지는 자극제를 제공했다는 분석을 받고 있다. 노스페라투를 독일 감독 베르너 헤어조그가 이자벨 아자니의 뱀파이어로 각색했다. 코폴라 감독은 새로운 감각을 곁들여 1992년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로 각색한다. 닐 조단 감독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각각 선보여
이들 뱀파이어 영화들이 시기를 초월해 호응받고 있음을 입증시킨 바 있다. 서구 영화학자들은 이들 작품들이 성을 매개체로 해서 정치, 사회의 재반 문제점을 제기했고, 근래 들어서는 에이즈와 동성애로 인한 가족 질서의 붕괴를 보여주는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뱀파이어 역대 작품 리스트.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 1992년. 두려움 많고 소심한 10대 소녀가 뱀파이어와 대적하기 위한 용사로 차출된다. 꿈 많고 재치 있는 버피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남자로부터 자신이 뱀파이어를 죽이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언지를 듣게 된다. 그녀는 뱀파이어를 제압하기 위해 혹독한 전투 훈련을 받게 된다. 소심하고 나약했던 버피는 남자친구 파이크루크 페리의 도움을 받아 뱀파이어 우두머리를 퇴치의 위기에 빠질 뻔했던 지구 행성을 구해내는 영웅이 된다. 감독 프란 루벨 쿠주이, 주연 커스티 스완슨, 도날드 서덜랜드, 폴 루벤스, 루투거 하우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1992년. 죽음과 악의 대명사로 인식돼 왔던 뱀파이어를 상당히 동정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단으로부터 200여 년 동안 생존해 있던 뱀파이어의 행적을 통해 자본주의와 산업, 사회 속에서 겪는 현대인들의 고독과 박탈감 등을 예리하게 성찰해주고 있다는 풀이를 받은 작가 앤 라이스의 뱀파이어 연대기를 극화했다. 18세기 미국의 뉴올리안즈를 시발로 프랑스를 거쳐 20세기 말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오는 시대 배경 묘사법이 시선을 끌었다. 극은 20세기 후 반샌프란시스코의 허름한 술집에서 흡혈귀 루이스가 신문 기자 크리스찬 슬레이터를 만나 자신의 기구한 인생 여정에 관해 대담을 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18세기 말 미국 뉴올리안즈.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를 모두 잃고 죽음을 갈망하며 방황하는 농장주 루이스 브래드 피트. 그는 영원불멸의 존재인 흡혈귀 레스타트 탐 크루즈를 만나 원하던 죽음을 당하지만 대신 불멸의 생명을 부여받은 흡혈귀로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상류층을 지향하면서 귀족들의 피를 탐닉하고 있는 레스타트와는 달리 루이스는 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인 농토를 포기하는 동시에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선행을 베푼다. 여기에 더해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흡입하지 못해 루이스의 번민은 계속된다. 이 때문에 레스타트와 루이스는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레스타트는 여자아이와 아내가 될 흡혈귀를 소개해준다. 모녀 때문에 잠시 안정을 되찾은 루이스는 이들과 함께 미국을 떠나 파리로 이주한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동료 흡혈귀들에게 이들 모녀가 피살당하자 깊은 절망감에 빠져 미국으로 다시 귀환한다. 이 작품은 서구 문학에서 어둠의 존재 악의 화신 주변부 존재 등으로 천시해왔던 흡혈귀를 등장시켜 이들이 갖고 있는 심적인 고충을 인간들에게 토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평가들은 극중 루이스가 미국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치부되는 유럽에서 두 번째 가정생활을 꾸리려다 모녀가 파리 흡혈귀들의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자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온다는 설정은 현대인들이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풀이를 제기했다. 1963년 공개된 키스 오브 뱀파이어 이후 흡혈귀를 매우 동정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성스런 외모 때문에 원작자가 캐스팅에 반대했던 탐 크루즈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난폭한 흡혈귀 연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관객들의 거부감을 자아냈다. 감독 닐 조단, 주연 탐 크루즈, 브래드 피트, 안토니오 반데라스